이 일화 그 아이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미소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걸어온 가족이었고 외로운 노년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마저 각자의 삶으로 떠난 뒤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발소리를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던 존재가 바로 미소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 얼굴을 먼저 확인하던 아이, 밥을 먹을 때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한 숟갈이라도 더 바라보던 아이, 산책을 나갈 때면 느린 제 걸음에 맞춰 앞서 가지 않고 기다려주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일상, 미소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잠시 친구와 대화 나누는 사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미소를 찾아다녀도 미소는 내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소의 전단지와 유기견 센터 방문 등 다양하게 찾아보았지만 미소의 소식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소를 찾아다니며 일주일이 흘렀을 때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빌라 입구에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빌라 지하 쪽에서 정체 모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하수구 냄새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밤을 보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미소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사료 봉지를 흔들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슬픔보다 먼저 밀려온 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 빌라 어딘가에 미소가 있다는 묘한 확신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화 이상한 징후들, 그리고 빌라 사람들. 미소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전단지를 뽑아 엘리베이터 안과 현관, 게시판, 골목 전봇대에 붙였고 근처 CCTV가 있다는 곳은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마지막 행방을 찾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 혹시 요즘 밤에 동물 우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새벽에 지하에서 뭔가 끄는 소리가 나긴 했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문제 생길까 봐요. 말끝은 늘 흐려졌고 눈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302호 남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지하 자주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죠. 그는 늘 지하실을 드나들었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갔다가 한참 뒤 빈손으로 올라오는 모습.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보이진 않던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겐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소가 사라진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확신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 얼마나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지를요. 3화 지하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짓말.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빌라 사람 몇 명이 조심스럽게 모였고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번 지하실을 봅시다. 그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그렇게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줄로 지하실을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도 손잡이를 잡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한꺼번에 얼굴을 덮쳤습니다. 썩은 것, 젖은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악취였습니다. 숨이 막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입을 막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불을 켜자 지하실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자전거 몇 대, 부서진 장롱과 의자, 이름 모를 잡동사니들, 그리고 텅 빈 공간.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기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가 이 정도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뭐지? 지하실 한쪽 바닥. 이상할 정도로 먼지가 덜 쌓인 자리. 사람들이 발을 옮기자 그 아래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드러난 것. 바닥에 숨겨진 사다리 손잡이.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차와 또 다른 지하, 봉인된 공간. 사다리를 발견한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느꼈습니다. 여긴 사람이 일부러 숨긴 공간이라는 것. 사다리를 내려가는 첫 발을 딛자 나무가 삐걱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냄새는 썩은 음식이나 곰팡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갇힌 생명들이 토해낸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창, 좁은 케이지, 겹겹이 쌓인 배설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몸을 비비며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짖는 소리도 아니고 야옹거리는 소리도 아닌 비명에 가까운 울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강아지들, 고양이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중 몇 마리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고 몇 마리는 사람이 온 걸 느꼈는지 마지막 힘을 짜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소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들려온 건 어디선가 들려오는 힘없이 끊어지는 울음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동물을 가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리고 죽게 만든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지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화 지옥 같은 현실? 그곳은 절대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물통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케이지 바닥에는 언제 쌓였는지도 모를 배설물이 굳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아이들 사이로 움직이지 않는 몸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뭉크인 모습.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은 서로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사람 그림자만 봐도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짖지도 울지도 못한 채 숨소리만 겨우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빌라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동물들,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던 길고양이들, 아이 손에 쥐어주던 전단지 속 웃고 있던 반려견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들이 모두 이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 새벽에 끌리는 무언가의 소리,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빈손으로 올라오던 그 남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고 반복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가 아니라 조용히 지워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도 그 전단지 속 웃던 얼굴도 이 지옥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화 그 사람의 정체.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몸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쪽에서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발을 헛디디는 둔탁한 소리. 고개를 들자 300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마치 자기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의 눈빛. 우리가 구조를 요청하려고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중한 새끼들, 이 지옥을 보고도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퍼부었고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제야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괴짜도 조용한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애니멀 호더,
동물을 사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동물에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자가 마약 없이는 버티지 못하듯 그는 동물을 소유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데려오고 보호한다는 말로 가둬두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죽게 만든 사람. 더 끔찍한 건 그걸 아무도 모르게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빌라에 살았고 같은 계단을 오르내렸고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동물들의 수만큼 그의 비밀은 지하로 더 깊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봉인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7화 참교육의 시작. 누군가의 손이 떨리는 가운데 버튼이 눌렸고 그날 밤은 끝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빌라 골목을 찢듯 울려 퍼졌고 빨간 불빛이 벽마다 번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은 그대로 봉됐습니다. 지하의 공기, 케이지의 위치, 죽어있던 아이들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기록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해다, 보호하려던 거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302호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변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 안에는 전단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 찾습니다.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그 전단지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정리돼 있었고 휴대폰과 노트북에는 영상 파일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언제 데려왔는지, 어디서 발견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그건 구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의 기록이었습니다. 빌라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소리, 비 오는 날 더 심해지던 냄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가 빈손으로 올라오던 모습. 모두가 느꼈지만 모두가 외면했던 신호였습니다. 설마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 침묵이 이 지옥을 키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냄새가 이런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 이 빌라에서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참교육은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외면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라 미소를 다시 안다. 미소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찢을 줄은 몰랐습니다. 말라버린 몸, 헝클어진 털, 작게 떨리는 숨결. 그 아이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케이지 구석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소야. 그 이름을 부르자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하나의 움직임에 무릎이 풀려버렸습니다.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죄책감, 분노, 미안함, 그리고 살아있어 줬다는 안도감까지. 미소는 제 품 안에서 작게 낑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여기 있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구와 평범한 일상 속에 남은 불안. 나는 오늘 아침도 미소와 함께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익숙한 발소리,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미소.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미소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내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옵니다. 화장실 문 뒤, 방 한쪽, 베란다 그림자.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냄새와 어둠과 쇠창살이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설마 또?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나는 숨을 참은 채 미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미소를 보며 그제야 숨을 쉽니다. 이게 구조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10화 마지막, 그리고 경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애니멀 오더는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고. 끊는 게 아니라 잠시 숨길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처벌이 끝났다고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어느 날 평범한 점심시간의 공원. 302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 그는 고개를 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집을 잃었니? 딱 해라. 나랑 같이 가자.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평범한 일상 바로 옆에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